이게 스펙트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이것을 그 범위 내에 있는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자, 요 자폐에 조금 더 현상학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아, 자,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MBC인가요? 자, 우리가, 대이병. 일단은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대이병. 자, 학교를 묻다.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 이동헌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이동헌이라는 학생이, 음, 그 당시에 수능을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대,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어, 대2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 이 대2병은 뭐냐? 자, 이거는요, 이 자폐 성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2병이라는 거는요, 자, 이걸 설명 잠깐 드리게 되면은, 중학교 2학년 병이 있어요. 이게 사춘기라고 하죠? 자, 중2병은 사춘기입니다. 왜? 여기에서는 왠지 모를 막 용기가 막 생겨나요. 이게 자폐성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중2병 어느 정도 이제 신체도 커지고, 그리고 또 머리도 커지고 하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어른을 쳐도 어른이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왠지 몰라요.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자, 그런데 대입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했지? 또 혹은 이렇게 가다가 내가 뭐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아, 이렇게 살면은 내 삶이 정당할까? 이러한 자기 반성적 당착에 빠지게 되죠. 그거를 대입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한 가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은 이동훈이라는 학생이 이 대입병을 서울대학교 만점을 받고 서울대를 들어갔는데도 이 대입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자폐는 절대로 이러한 소극적 성향의 자기 반성적 당착이 절대 없습니다. 자, 또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면은 얼룩말은 왜 위궤양에 걸리지 않을까요? 라는 책이 단행본 책이죠. 책이 나왔어요. 자, 뭐 동물을 이제 예를 들자면 조금 뭐하긴 한데 동물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한테 스트레스 자체를 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게 인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뭐 자폐를 다시 여기 있는 동물군과 비교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동물은 누런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자, 인간은 누런이 굉장히 분화가 많이 됐다가 소거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라고 레벨을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페리어라고 레벨을 놓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레벨 기준이 바로 셀입니다. 누런의 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보통 인간들은 중이라고 레벨을 놓습니다. 근데 자폐는 오히려 상이라고 했죠. 자, 누런이 분화돼서 소거된 그 자체 일반 사람들만이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로는 자폐 애들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폐 아들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한 사전에 차단시켜버리기 위한 방도로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피부를 긁거나
아니면 집어 던지거나, 그리고 또 까치발을 들어가지고 어떠한 자기의 스트레스 방어 기제를 형성한다거나 등등의 상동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얘네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차단해 버려요. 뭘로? 상동 행동을 표현함으로써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자폐 아이들은 뉴런이 워낙에 많이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형식의 일환으로서 여기 상동행동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그 회피를 한다거나 도망을 간다거나 등등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방어 기제를 형성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아예 받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중간 레벨인 뉴런이 분화되고 소거가 된, 그래서 중간 정도의 적절하게 뉴런이 있는 일반 사람들만이 자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심리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요. 자, 그 사람들만을 보게 될 때에, 자, 자폐가 좋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반 사람,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또 자기의 어떠한 부족함을 또 극복을 하죠. 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근거를 삼아서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복이 되면은 굉장히 또 좋은 삶을 살게 되고 극복이 안 되면은 또 계속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자폐 아동들은 아예 극복 의지라는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폐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자폐 성향을 가지고 없애가지고 이것을 일반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레벨의 구조상 이 자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경우로 끌어내려야 돼요. 자,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어떠한 부분을 연습하고 연마를 해서 이거를 끌어올린다고 보잖아요. 그게 치료고 그게 어떠한 뭐 학습이고 그쵸.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자폐 성향은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이 자폐 성향을 줄여주는 게 끌어내리는 게 바로 학습이고 그 다음에 테라피입니다. 치료입니다. 자, 요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폐에 대한 학습의 목적을 아셨으니까요. 일반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자폐 성향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폐 치료의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단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고기능 자폐와 저기능 자폐가 따로 있어요. 저기능 자폐는 지금 이러한 원리가 좀 맞지 않아요. 저기능 자폐는 그 유사 지적 장애하고 비슷한 이제 그 부분을 저기능 자폐라고 부르는데요. 저기능 자폐는 지금 치료법이 완전히 틀려요. 여기에서는 이제 ABA 치료법이 등장합니다. 행동 분석 치료라고 해서요. 이 행동 분석 치료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데 고기능 자폐는 그렇죠? 자, 그래서 행동 분석을 통해 가지고 치료의 그 요점을 잡아서 그 요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ABA죠. 자, 저기능 자폐에서는 지금 여기 레벨상의 테라피를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단 고기능 자폐에 대해서는 이 자폐 성향을 끌어내림으로 해서 일반 수준, 적절한 수준을 스트레스를 받고 극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폐 성향을 끌어내린다는 거는 다분히 천재성을 끌어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아인슈타인,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자폐적 성향이 강했어요. 자,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폐적 성향이 강한 그러한 천재 위인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패러데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사람을 싫어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여러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폐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러한 천재적 성향은 고기능 자폐인으로서 자기의 분야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이상한 행동을 그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상한 행동을요, 자기 분야에 몰두하는 그 몰입을 이상한 행동으로 투사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폐라고 하는 것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유사 지적 장애하고 비슷한 게 절대 아니고요. 자, 정확하게 자폐는 여기에서 여기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들어갈 건데요. 지금 여기 시상이라는 부분 위에 MTL 해마 복합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덴테이트 자이러스 치상이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폐의 양면을 뜻하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의 양면이 CA 아미그달라, BA, 그 다음에 센트럴 아미그달라하고 BA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MA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미디얼, 그러니까 안쪽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에 반 나눠 가지고 한쪽이 편도체의 한쪽,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이 바로 기쁨을 담당하는 영역이고요. 바로 한쪽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기뻐지거나 그래도 슬퍼지고, 그리고 너무 슬프면 또 기뻐지고, 이러한 그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 오묘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폐라는 성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음을 열고. 자, 일단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자폐인데요. 자, 스트레스를 자기 나름대로의 승화시킨 게 바로 고기능 자폐. 몰입을 통해서 고기능 자폐인들은 자기 스트레스를 몰입을 통해서 승화시켜 버린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손에 있는 자리인데 그냥 씁시다. 이 누런 자체가요. 일반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자폐는 아미그달라의 활성이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가 많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히포캄퍼스에 이게 일단 조금 다 그냥 따라오세요. 히포캄퍼스의 뉴런 자체도 이게 CA3라고 하는데요. 그 셀 자체 이름을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일반인보다 다 많아요. 자, 일단 요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뉴런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코텍스, 이거를 코텍스라고 합니다. 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몇천억 개가 있습니다. 자, 점을 천억 개를 다 찍을 수는 없겠죠. 네. 이런 하나하나의 실체가 바로 셀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세포인데 이게 바로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의 개수가 많아요. 분화가 안 됐다 그랬지. 분화가 되면서 소구가 안 됐다 그랬죠. 가지치기,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가지치기가 안 돼서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게 자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미그달라. 아미그달라는요. 자, 지금 여기에 빨갛게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거 사실상 해부학적인 그 사진이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코텍스에서 붉어져 갖고 떨어져 나와서 생성된 어떠한 물체이기 때문에요. 이게 섬처럼, 그러니까 다발 안에 섬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편도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확한 사진들도 있긴 해요. 자, 어쨌든 자, 여기 세 번째 히포캄퍼스를 그려볼게요. 포닉스라고 했죠? 포닉스가 출력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유두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또아를 틀듯이 이렇게 내려왔죠? 이거를 바로 자, 이렇게 이거를 포닉스라고, 이거 기억의 입력 흐름을 이렇게 출력해내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치상회라고 하는 곳이라 그랬죠. 여기 있는 이 전체를 딱 따서 이 전체를 MTL, Medial Temporal Lobe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여기에서는요, 감정을 담당해요. 자, 쉽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기억을 담당을 하는데요. 감정이 물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감정 증폭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폐 아동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날뛰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편도체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누런 자체가 커요. 편도가 엄청 큽니다. 자폐 아동들은. 일반인들은 작아요. 요 정도 되는데요. 자폐 아동들은 엄청 편도체가 큽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을 머금은 기억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누런이 많고요. 두 번째로 아미그달라가 사이즈 자체가 큽니다. 세 번째로 히포캄퍼스의 누런 자체가 CA3, 여기 있는 CA3 누런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누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뉴클리어 핵이고요. 자, 뒤에 있는 자, 여기가 축삭돌기죠. 자, 지금 요 상황이 CA3라고 하는 셀 자체인데요. 이게 여기 히포캄퍼스,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기 기억은 코텍스에서 하고요. 단기 기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CA3 세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잘못 심어주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해부학적인 구조인데요. 자,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로 누런, 두 번째로 아미그달라, 세 번째로 히포캄퍼스. 이 자체의 결론적으로 부하가 바로 아우치 자폐입니다. 자, 요 원인은, 신경학적인 원인은 바로 요거인 거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눈을 마주치기 싫다. 일반적인, 그리고 또 스킨십을 싫어한다. 내지는 소리를 지른다. 뭐 등등의 이러한 상동행동, 대표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상동행동을 얘기해서는 자폐를 설명할 수 없고요.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폐가 왜 생기는지 알 수 있겠죠. 원인을 알면은 치료법도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뒤에 세부적인 원인 하나를 더 살펴드리고 이제 치료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